삼양식품 영상을 오늘 올려드리면 5번째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올릴 때는 주가가 지금 얼마에 와 있나? 115만 원에 와 있어요. 주가가 10배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템버거죠. 실적 좋게 나와서 주가 올라가는 거는 주가가 올라갔을 뿐이지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이 똑같다 생각해요. 2년 전에 12만 3천 원이나 지금 100만 원이나 거의 똑같다. 다만 우려해야 되는 건 이 회사의 글로벌 점유비예요. 그죠? 네, 그분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글로벌 시장들이 요즘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죠? 중국은 지준율 내린 데 이어서 예금 금리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경제는 5% 성장하는데 금리가 1%대 밑으로 떨어졌어요. 0.95%. 이러면 중국인들이 이제 주식 많이 사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AI 쪽에 새로운 어떤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펀더멘탈 변화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 이제 유심히 챙겨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그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주가는 반드시 기업 자체가 결정하죠. 기업의 펀더멘탈이 결정합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향은 고만고만하니까 오늘 시향 말씀 보다가 최근 시향에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이 금리 떨어뜨렸다는 거죠. 이거 그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냥 우습게 여길 수도 있는데 한 나라의 경제가 5% 성장하는데 예금 금리가 1% 미만이라는 거는 진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저축 좀 그만하고 소비하든가 주식 사든가 투자하든가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약간 다르죠. 중국은 우리랑 달라서 토지 사용권을, 그러니까 50년짜리를 거기 우리가 중국에서 아파트 사면 그 아파트의 땅을 대물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0년 지나면 반납해야 돼요. 이제 그런 개념이 봤을 때 중국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생각은 우리랑 좀 다르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주식 좀 사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렇게 하면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미국은 지금 이제 관세가 이제 중국 제외하고는 유예가 됐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쭈르륵 나오겠죠. 나오고 관세하고 영향이 있는 미국 기업들은 지금 반등했을 때 좀 줄이는 게 좋겠죠. 아마 시간이 흘러가면 관세 영향은 미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게 자명합니다. 그래서 관세 영향이 없거나 또 관세 영향을 뚫고도 성장할 수 있는 AI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자랑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항제주가 생겼다고, 그래서 삼양식품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영상, 제 유튜브에 지난 영상이 4개가 있어요. 삼양식품 관련해서. 맨 처음에 이제 영상 찍은 게 2023년 2월 달이에요. 제가 유튜브 막 시작했을 때 2월 달에, 그때 삼양식품 주가가 얼마였느냐? 12만 3천 원이었어요. 지금 115만 원이니까 10배 오른 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언제, 그때 삼양식품 찍으면서 떠오르는 성장주는 이것이 결정합니다라고 해서 영상으로 찍은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6개월 지난 2023년 8월 15일 날 글로벌 입맛 사로잡은 K라면의 미래 성장 가능성 해가지고 영상을 또 찍어 드렸고, 이때 18만 천 원이었어요. 그때도 그분들 생각에, 야, 이게 몇 달 전에 12만 원 하던 게 18만 원 왔으니까 다 왔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영상을 찍어 드린 게 2024년
5월 17일 날 영상을 또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때 제목이 신고가 기록 삼양식품 성장할 기업을 미리 파악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고요. 이때 주가가 44만 7천 원. 이때도 그분들 보시면 44만 7천 원이니까 1년 전에 18만 원 했으니 이거 다 올랐다. 배가 더 올랐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어서 2024년 그로부터 두 달 뒤에 7월 달에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이때 삼양식품으로 알아보는 성장기업 특징 3가지 이래서 2024년 7월 23일 날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그때가 62만 3천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에 2023년 2월에 12만 3천 원이다가 2024년 7월 23일 날 62만 3천 원이었어요. 그 5배? 가까이 오른 셈이죠. 그죠? 얼추. 그런데도 제가 나쁘다 얘기를 안 해드렸어요. 저는 이제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나쁘다고 판단하고 이러지 않죠. 그래서 주가가 내렸더라도 저는 나쁜 건 죽어도 나쁘다 그러고, 대부분의 그분님들은 이제 제 수업을 받으신 분들은 저를 알고 계실 텐데, 모르신 분들은 저거 주가가 저렇게 올랐는데 또 좋다고 영상을 찍었다고. 이때도 버블이니 뭐니 이런 얘기는 있었고요. 이 과정에 오는 동안에 라면값 내려야 된다 그래가 난리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러우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밀밭이 항폐화돼서 밀값 오른다고 라면 회사들 주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도 한 번 있었고, 또 러우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가 몽땅 이제 항폐화돼서 튀김용 기름, 해바라기유가 이제 튀김용으로 쓰이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팜유가 유럽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또 식용유 값이 올라서 삼양식품 주가 떨어진다 그러고 온갖 악재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은 아이고 저만큼 올랐어요. 다 왔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좋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삼양식품 영상을 오늘 올려드리면 5번째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올릴 때는 주가가 지금 얼마에 와 있나요? 115만 원에 와 있어요. 주가가 10배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템버거죠. 템버거가 무슨 그 어떤 IT 회사도, 삼성전자도, 그리고 플랫폼 회사도 아닌 식품 회사에서 이 삼양식품이 템버거가 나왔어요. 방위산업 회사 주가들도 그랬고요. 저는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버블의 징조도 없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지면서 올라가면 그거는 시장의 스토리로 올라가는,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제가 싫어하지만, 실적 좋게 나와서 주가 올라가는 거는 주가가 올라갔을 뿐이지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이 똑같다 생각해요. 2년 전에 12만 3천 원이나 지금 100만 원이나 거의 똑같다. 다만 우려해야 되는 건 이 회사의 글로벌 점유비예요. 그죠? 글로벌 점유비가 몇 %냐에 따라서 만약에 점유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요즘 애플 주가가 240불대 갔다가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게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시장이 거의 없어진 거죠. 그거를 왜 해외 레포트들 보시면 걸핏하면 템 그러잖아요. 그죠?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 총 유효 시장의 크기, 그런 측면에서 어떤 특정 회사의 점유비는 매우 중요하죠. 요즘 엔비디아도 템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자기들이 GPU만 팔다가 이제는 AI 인프라 회사로 갈 거예요 하면서 엔비디아, NVL72 퓨전 칩 통신 관련된 기술 플랫폼도 출시를 하고, 뭐 다양하게 님도 출시를 하고, 전력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진출하고, 총 유효 시장의 크기를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그렇지 않는 기업들은 자기 잘하는 것만 죽으려고 할래요 하다가 나중에 경쟁에 부딪히게 되면 거의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삼양식품의 총 유효 시장을 살펴보면 작년 1년 동안에 글로벌 전체 2024년에 전 세계 라면 소비량이 몇 개냐? 1200억 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00억 개 정도, 삼양식품의 작년도에 불닭볶음면 판매 개수가 몇 개냐? 10억 개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10 나누기 1200 하면 0.83.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삼양식품의 점유율은, 불닭볶음면의 점유율은 이제 0.83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번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보면 기존에 많이 먹던 아시아권에서 판매가 많이 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70%나 늘었어요. 미국에서. 유럽은 아직 20%대 뭐 이 정도인데 미국에서 70%가 늘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문화의, 식품 문화의 확산으로 봐야 된다.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데가 미국의 지도를 놓고 왔을 때 이거 딱 반을 자르면 약간 북쪽의 서부, 북쪽의 동부 이런 쪽에서 많이 팔리는데 그거는 판매하고 있는 양산하는 양판점, 마트, 거기 이제 월마트 뭐 이런 거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남부 지역을 커버하는 마트가 또 따로 있죠. 특징이 있는 크로거인가요? 뭐 그쪽으로도 지금 진출해 가고 있고 캐나다로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고 밑으로 미국 중심으로 미국 70% 늘었는데 미국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밑에 멕시코 히스패닉계로도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유럽은 이제 막 시작을 했고 또 어떤 이슬람계가 있는 인도네시아 이런 시장에서도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고 할랄 인증받는 이슬람권을 위한 할랄 인증 제품에 대해서 가장 앞서 있는 식품기업이 누구냐? 삼양식품이에요. 이게 우연히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다 소스 시장에도 또 활발히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고. 그러면 코카콜라는 여러분 이제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진출해 있잖아요. 대부분 나라에 진출해 있는데 삼양식품은 이제 막 출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코카콜라랑 비슷한 게 유통기간이 똑같이 길어요. 우리 신선식품 파는 회사들은 구조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구조적으로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고가 땡처리 되는 게 많아져요. 그죠? 식품이라는 게 하루만 지나도 상하는 게 많잖아요. 유통기간이 짧은데. 라면은 그래도 한 6개월은 가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재고 관리나 양산에 물류에도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신선식품은 그러다 보면 뭐 비행기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딸기 생산하면 저기 아시아권에 수출하잖아요. 그거 배로 못 실어 가요. 그거 전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이 드시는 바나나 있잖아요.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들어올 텐데 그 들어올 때 배로 와요. 그거는 워낙 이제 단가가 싸니까 배로 오는데 실을 때는 시퍼런 걸 실어요. 배에 오면서 노랗게 다 익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선식품에 대해서 취급하는 회사의 펀더멘탈은 많이 확장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간편 조리 식품이다 보니까 유통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다가 라면은 중독성이 있죠. 한번 라면에 빠져들면 못 헤어나요. 와, 제가 자취를 8년 했는데요. 그때 먹은 라면 아직도 못 잊고 지금도 라면 아내 몰래 새벽에 살금살금 끓여 먹고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라면의 중독성이 상당하죠. 거기에다가요 싸요 이게. 요즘 미국에서 햄버거 하나가 7.8불, 7.68불인가 평균이 그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미국에서 팔리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5개들이 그게 이제 한 $10 조금 안 난다고 이제 아마존에서 파는 게 제일 싸게 팔리고 또 거기 월마트는 약간 비싸고 오프라인이니까 대략 한 $10 정도 팔린대요. 그러면 한 개당 $2 미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햄버거 하나 사 먹을 거면 이걸 한 4개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관세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 구매력 떨어진다 그러는데 앞으로 라면 많이 먹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0.83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졌다면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심해도 될 때가 됐죠. 거기에 더해서 7월 되면 밀양 공장이 또 준공을 해요. 밀양 공장이 준공되면 연산 생산량이 6.95억 개가 늘어나요. 지금은요, 수출 물량을 대지 못해서 난리인데, 6.95억 개가 더 늘어나면 또 굉장히 판매량이 늘 수 있겠죠. 이제는 뭐 줄을 서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 이 회사는 마케팅을 잘해요. 어떤 문화하고 K-팝 이런 거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 마케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코첼라 음악 축제
거기에 삼양식품이 주관사 스폰서로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추신수 씨가 거기 와서 뭐 불닭볶음면 챌린지하고 또 유명한 연예인들이 먹는 그게 조회수가 뭐 7억 개? 뭐 이렇게 돌 것 같아요. 엄청 인기 있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이게 정말 잘하는 거죠. 아주 작은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수출 비중이 거의 지금 80%까지 가 있는데 이번 분기에 1,340억 영업이익이 나는데 그중에 하늘 효과는 110억 정도, 그러면 뭐 하늘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1,200억대 나왔고요.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되는데요.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식품회사로는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게 피크아웃 조짐이려면 이 회사에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자 우선 시장, 수요자 우선 시장이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없어서 못 파니까 공급자 우선 시장이니까 당 한동안 OP 마진 걱정할 거는 없고 20%대 OP 마진이면 가령 1억어치를 판다 그러면 현대차는 한 2.5억어치를 팔아야 벌 수 있는 이익을 삼양식품은 1억어치만 팔아도 8천만 원치만 팔아도 현대차만큼의 이익을 거둬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영업이익률 측면이나 총 유효시장, 템의 확장 가능성, 그리고 지역별 확장 가능성, 앞으로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미국의 남부, 그 다음에 이 이슬람권 이런 쪽에서 계속 늘 거예요. 그리고 2027년이 되면 중국 공장이 또 공장이 완공이 돼요. 그래서 주르륵 그냥 성장의 스토리가 이어져 있어요. 또 그 회사의 경영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이런 회사가 쓸데없는 짓을 안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연관되는 비즈니스를 계속 강화하는 건 매우 좋은 징조인데, 아이고, 우리도 뭐 신사업으로 뭐 이상한 거 다행히 그러지 않는 터이고, 아직은 또, 한 번 실패했던, 그 전철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기업이란 측면에서 아마 다시, 원래 한 번 그 쓰러졌다가 일어서면 더 강해지잖아요. 그죠? 다리도 부러졌던 데가 다시 접합하고 나면 강해지는 것처럼 이 회사는 매우 강한 그런 어떤 성장의 DNA, 문화 이런 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하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제 좋아하는 분들 기준으로 하면 올해 기준으로 지금 115만 원이면 22배? 3배 정도고요. 식품 기업의 글로벌 평균이 한 17배, 8배니까 그거보다가 약간 높은 수준이고, 그런데 요거는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낮아져요. 저절로는 아니겠다. 이 회사가 지금처럼 꾸준히 잘해야 되고요. 제가 전망한 대로 꾸준히 실적이 좋아야 되고, 이 회사가 이제 뒤로 가고 내년 정도 되면 포워드 PER이 19배 정도로 떨어지고 2027년이 되면 14배 정도로 떨어져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똑같은 멀티플을 받는다면 지금부터 2027년까지 들고 있으면 PER이 24배에서 13배, 15배로 떨어지면 한 60-70% 주가가 또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되면 주가가 이제 200만 원 이러고 있을 수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뭐 액면 분할도 좀 하고 뭐 이러면 아주 좋은 끝내주는 회사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조리의 편의성, 유통기간의 길이, 중독성, 가성비, 또 구황식품으로서의 미국에 가면 여러분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인데 LA나 뭐 이런 데 가면 정말 노숙자들 드글드글해요. 그러면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최근에는 LA를 안 가봤어요. 요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청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 보충원이죠. 또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문제잖아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는데 좋은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관세 관련돼서 워낙 단가가 싸다 보니까 관세 좀 물린다고 그러더라도 어차피 햄버거 값 하나가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넘는데 꼴렁하면 2,000원 하던 거 뭐 관세 뭐 30% 물러가 2,600원 낸다고 뭐 이게 관세 리스크에 뭐 많이 영향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좋은 얘기 많이 드렸고요. 또 주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고 해서 회사가 비싸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을 보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생 할 때 입던 옷이 있어요. 그 옷을 대학생이 된 아들한테 똑같이 입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애가 커서
잘하면서 옷도 함께 커진 거예요. 회사가 잘 되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간 거니까 그 옷이 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좋은 말씀, 이제 긍정적인 거 말씀 많이 드렸고요. 이제 그래도 조심해야죠. 우리가 주가는 기업이 만드는 거라서 기업이 만드는 주가 아닌 시장이 만들기도 하고 수급이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작은 변동성 이런 것들을 인내해 가실 분들은 이제 앞으로 매출 추이도 확인하시면서 투자하면 어떨까 싶어요. 기업이 한번 잘 되고 나면 제법 오랫동안 잘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나라의 역사도 그래요. 그죠? 나라도 그러고 개인도 그러고 학생도 한번 공부 잘하기 시작하면 필 받아가지고 막 달립니다. 그죠? 뭐 성적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쭉 올라가지 중간에 별일 없으면 공부도 재미를 붙이면 엄청 재밌어지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기업들도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쭉 달리기를 바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신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금융들 제가 늘 그러죠. 분할 이렇게 하시고 투자의 마인드로 긴 눈으로 기업이 돈 벌어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분만 이렇게 참여해서 혜택을 함께 누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리스크는 환율은 큰 리스크 아니에요. 이제 기업들이 해외에서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비중이 높은 어떤 원화 환산에 있을 때 매출액이 좀 줄어드는데 그 대신에 해외 판매하면서 해외 판매 보증 충당금 뭐 이런 거 있어요. 보증금 이런 것들은 함께 그건 또 부채 계정이라서 매출이 늘면 그것도 함께 늘어나요. AS 충당금 같은 이런 거죠. 현대차 같으면. 그래서 해외 부채는 환율이 떨어질수록 이익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 1분기 기준으로 환율 상승으로 득받던 게 한 200억이고 영업이익 단에 환율 상승으로 손해봤던 게 한 100억 되니까 1분기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 환율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환율이 100원 떨어진다 그러더라도 삼양식품의 전체 포트폴리오에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한 100억 정도 그러면 1340억 영업이익 나오는데 뭐 100억 가지고 뭐 그렇게 또 기업의 앞날이 좌지우지 될 것 같지 않아요. 원래도 매 분기별로 이익은 늘어날 걸로 애널리스트는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특별하게 보이는 리스크가 없는 중이에요. 어떤 회사보다도 뭐 잘하고 있고 또 라면 시장 전체가 글로벌 전체가 작년이 368억 달러, 한 380억 달러, 뭐 그 정도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2029년까지는 거의 한 800억 달러, 뭐 이 정도까지 증가한다. 제가 그 굿모닝 담쌤에 글 올려놨어요. 그거 참조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요, 거의 가동률이 풀로 돌아가요. 그리고 막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서 뭐 내수로 있는 거를 막 저쪽으로 수출로 막 급하게 돌리고 내수보다 수출하는 게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가 수출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수출하는 데가 단가가 더 비싸요. 현대차는 한국에서 파는 차가 더 비싸게 받고 미국에서 싸게 팔잖아요. 여러분, 라면은요, 미국에서 더 비싸게 받아요. 그 차이. 그리고 수요가 계속 있어요. 아까 제가 언젠가 제가 코카콜라 스토리를 갈지 모른다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가 유통기간 차이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중독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똑같죠. 중독성이 있어요, 은근히. 매운맛이라는 게 세계를 여행해 보시면요. 일본 사람들은 매운맛 별로 안 좋아해요. 달고, 짜고, 단짠 이런 음식 좋아하고, 미국인 저쪽 히스패닉계는 매운맛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세상이 막 시끄러지고 복잡해지고 막 힘들어질수록 은근히 매운맛을 좋아하게 돼요. 그게 캡사이신 들어간 매운맛이 스트레스를 풀어줘요. 그래서 매운맛을 좋아하는 것도 일종의 음식 문화의 어떤 트렌드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 현상이라는 거는 제법 오래 가요. 그래서 저는 이 삼양식품을 불닭볶음면을 소비하는 이 현상이 삼양식품에서 마케팅을 잘해서 이걸 문화 현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챌린지 영상도 올라오고 불닭볶음면 챌린지 영상도 올라오고 또 일부에는 매대에 가가지고 불닭볶음면을 발견하고 와 이거 발견했다고 그걸 기념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게 막 조회수가 늘어나고 축하한다고 불닭볶음면 드디어 샀네요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전략적인 마케팅이죠. 그래서 아주 그런 측면도 함께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문화가 돼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왜 그 광고에 보면 이제 저녁에 밤 11시 넘어야 술 광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뭐 운동선을 먹고 나면 쫙 마시면서 막 그 일종의 그 음주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음주도 문화라 그러잖아요. 그죠? 라면도 이제 문화로 가는 거죠. 둘 다 중독성이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거기에 선두주자고 매운맛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매운맛 그러면 무조건 이제 불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이거는 문화현상이에요. 문화현상은 한번 자리 잡으면 최소한 한 10년은 간다고 봐야죠. 그죠? 우리 케이팝이 자리 잡은 지가 제법 오래됐어요. 그죠? 제법 오래됐습니다. 또 홍콩의 르와르 영화 주윤발 나와서 첩별쌍왕 영웅본색 이런 영화도 한 10년은 갔죠. 그죠? 10년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현상 하나로 보시면 지금은 그 문화가 이제 막 잉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전쟁이 많고 시끄럽잖아요. 온 세상이. 이러면 이럴수록 소비자 주머니가 가볍게지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겠죠. 음악이 더 좋아지고 또 뭐 쓰담쓰담이 필요해지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라면을 음악에 얹어서 팔고 있어요, 지금. 참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제 어떤 그런 측면도 봐야 되죠. 그리고 현지화 잘하고요. 한국에서 파는 라면이랑 중동에서 UAE에서 파는 라면, 사우디에서 파는 라면 수프 구성이 달라요. 맛도 틀려요. 틀립니다. 그건 또 치열하게 현지화하는 거고요. 그래 그런 것들은 배울 점이죠. 검증되고 그런 트렌드가 있는 문화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회사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이거 종목 추천 아니에요? 세상이 변하면 얘도 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꼭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일에 지금 주가가 10배가 올랐습니다. 템버거 와 반세. 자, 지금까지 성장하는 기업 삼양식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 미국 주식이 좋아요, 중국 주식이 좋아요, 한국 주식이 좋아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요즘 미국에 우리 바람의 손자 야구 잘하시는 분 있죠. 한국 사람이어도 야구 잘하면 미국 가서 잘하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어느 나라의 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글로벌에서 재패하느냐. 미국 기업이 글로벌 재패하면 미국 기업 사시면 되고 한국 기업이 글로벌에서 제일 잘하면 한국 기업 사시면 돼요. 중국 기업이 제일 잘하면 중국 기업 사면 되고 라면 기업들 중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글로벌 넘버원 짱이에요. 이 회사가. 방산회사 중에 또 우리나라가 넘버 짱. 독일에 또 하나 짱이 있어요. 라인메탈이라고 있죠. 우리나라의 하나에어로 지금 또 뒤이어서 넥손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 GPU는 엔비디아가 짱!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국경이 없습니다. 사랑도 국경이 없지만 투자도 국경이 없으니까 그분들께서 아이고 나는 한국 기업 무조건 싫어.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글로벌에서 잘하는 우리 한국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골라서 투자의 텃밭에 심어서 잘하는 걸 함께 향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삼양식품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